이래문화 연구소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최근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포근하게 한 그런 것을 다 느끼셨을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아픔과 그리고 우리의 숨겨진 죄악들 그리고 우리의 노출된 그런 많은 부끄러운 것들을 흰눈으로 다 덮여주셔서 흰눈처럼 정결케 하리라 깨끗게 하리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강의하던 시절에 눈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우리 전부 창밖을 한번 내다보자라고 강의하면서 학생들에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학생이 손을 번쩍 들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교수님 전방에서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 엄청나게 내린 눈 때문에 정말로 겨울마다 눈을 치우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 이후로 저에게 눈은 굉장한 고역을 상징하는 그런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그 당시에 내가 눈을 아름답다고 한 이 순간에 이 나의 표현을 그러면 우리 학으로 인해서 잠시 유보하고 우리 다 함께 전방에서 이 겨울에 눈 치우고 애쓰는 우리 전방의 군인들을 위해서 응원의 박수를 한번 보냅시다.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눈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는 분들이 또 계시니까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함께 가지면서 이 겨울에 더욱더 따스하고 이제 곧 다가오는 대강절과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든 하시는 일과 또 여러분들 개인과 또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주제는 비우카 시대 코뿔소가 웬 말이냐 이러한 제목을 정해 봤습니다. 이미 비우카라고 하는 것을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군대 용어라고 그래요. 원래는 군대 용어에서 상황이 불확정적이고 불확실한 것을 예측해서 대비하는 그런 의미로 비우카라는 말이 생겨났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는 거의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하나의 시대 정신, 시대 상황을 묘사하는 용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불확정성, 불안정성, 안개처럼 모호한 현재와 미래, 너무나 많은 복합적인 요소들이 겹쳐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결정해서 뭔가를 추진해 나가기에 조금 주저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비우카 시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AI 시대로 접어들어서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에 격변적인 문명이나 문화나 엄청난 변화들이 오는 것을 이미 다 예감하고 계시죠. 이런 것은 이미 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AI 시대를 전부 포함하는 하나의 또 사회적인 현상을 얘기하자면 비우카다. 불확정적이고 불안전하고 그래서 불확실한 우리 현 상황과 미래를 과연 어떻게 우리는 살아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대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교육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상당히 그런 불확정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스라엘, 팔레스티나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기타 수많은 그런 사회적인 갈등이 서구에서 남미에서 또는 아프리카에서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고 우리 사회도 그런 의미의 갈등의 사회가 이미 진전이 되어서 상당히 많은 의견과 국론 분열의 양극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정체성의 불확실함, 정체성을 갖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굉장히 잘 표현해주고 있는 작품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작품이 뭐냐면 이오네스코의 코뿔소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1959년도에 초연이 되고 그 사이에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인간 군상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오네스코 작가의 코뿔소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미 그 전에 한 50년 전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카프카라고 하는 작가죠. 체코 출신의 독일어권 작가인 이 카프카가 변신이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 가지고 20세기에 들어온 현대인들이 어마어마한 그런 그 산업사회 속에서 하나의 기계적인 부속물처럼 변해가고, 그리고 나의 모습은 마치 어느 날 그 주인공이, 변신의 주인공이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하려고 깨어보니까 자기가 한 마리의 거대한 벌레로 변해 있었다라고 하는 이 작품도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그 놀라운 그로테스크한 어떤 그 현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뒤에 거의 한 50년 뒤쯤에 이오네스코라고 하는 작가가 코뿔소를 통해서 과연 우리 현대 1945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복구를 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어떤 안정감이 들어가는 그런 시대에 현대 작가가 보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뭐냐? 마치 코뿔소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느낌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오네스코라고 하는 작가는 흔히 얘기해서 현대 부조리극에 속하는 그러한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사실적으로 표현한다든가 또는 자연주의적인 기법으로 표현한다든가 하는, 또는 인간의 모습을 따스한 감성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어떤 기법을 사용하기보다는 인간의 비합리적이고 인간의 모순되고 인간의 역설적이고 패러독스한 그런 그 실존의 모습을 끄집어냄으로 인해 가지고 진실을 보여주려고 하는 부조리 극의 대가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코뿔소의 내용을 보시면은 코뿔소의 그 주인공이 평범하게 사무실에서 얘기하고 또는 어떤 가정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마리의 코뿔소가 지나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주인공이 놀랍니다. 당신 봤어? 아니 뭘 봤어? 아니 지금 코뿔소가 지나갔어. 에이 무슨 소리야? 무슨 이런 도시에 코뿔소가 나타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곧바로 그래 맞아. 지금 뭐가 지나갔어? 뭐야? 코뿔소네? 그렇게 되다가 그 코뿔소가 한 마리가 되고 두 마리가 되고 나중에 거리에 코뿔소 떼가 지나가고, 그리고 자기 친구가 이제 그거를 확인하겠다고 내려갔는데 나중에 그 친구도 코뿔소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가게 주인, 가게 여주인, 그리고 자기와 잘 알고 있는 아름다운 그 단란한 가정의 그 부부도 어느 날 코뿔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주인공인 베랑제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결국엔 나도 코뿔소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코뿔소로 변해가고 결국에는 자기가 혼자 남아서 막 불안에 떠는, 다시 말해서 이 코뿔소를 통해서 이오네스코가 보여주려고 했던 현실의 모습은 뭐냐면 광풍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대적인 광풍이 불어와서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동시대인들이 마치 코뿔소와 같이 거리를 헤매이고 거리를 함께 군중 속에서, 그렇죠? 원래 이 군중이라고 하는 개념은 많은 사람이지만 많은 무리이지만 영혼이 없는 무리다라고 호르테가 이 가세트가 얘기합니다. 충동적 무리, 충동적 군중이 곧 코뿔소로 이제 형상화시킨 것이죠. 그래서 아름다웠던 부인도 코뿔소가 돼가고 아름다웠던 또 어떤 자기의 동료도 코뿔소가 되고 가는 이 상황 속에 표출하고자 했던 것은 시대정신이 뭐냐? 사람들을 광풍으로 몰아넣어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이 가치관의 혼합적인 가치관의 불안정성과 가치관의 불안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다. 또 하나는 이 코뿔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나타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나는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거죠. 나는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다. 마치 한 마리의 코뿔소가 밀림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니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처럼 나는 자연에서 살아가고 싶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엄청난 기계적인 것으로 구조되어 있는 도시라고 하는 공간에서 지구촌 자체가 이미 어마어마한 정교한 또는 불합리한 기계적인 조직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그런 면에서 하나의 거대한 기계 장치의 톱니바퀴와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죠. 이것은 이미 우리 1900년 초에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시국 배우를 통해서 잘 아실 거예요. 톱니바퀴 속에서 돌아가는 한 노동자의 모습. 그게 바로 이오네스코가 얘기해주고자 하는, 나는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다, 자연의 모습으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데 결국엔 그게 안 되는, 실현되지 못한 현대인의 꿈의 모습, 좌절된 꿈의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다. 또 하나 얘기하자면 이 코뿔소를 통해서 마지막 남은 그 한 사람, 베랑제, 그 주인공은 지금 끊임없이 불안해요. 차라리 나도 저 코뿔소 무리에 들어가서 같이 그 광풍이면 광풍, 시대 정신이면 그 시대 정신 속에 휩싸이면 차라리 외롭지는 않을 텐데, 나는 저들이 불안해하고, 그러나 뛰어들 수는 없고 같이 할 수는 없고, 왜? 코뿔소가 될 수 없으니까요. 인간의 존재를 자극하고 있어요. 그러나 불안해요. 그러나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고 있어요. 자, 이것이 지금 이미 60년 전에 이오네스코가 코뿔소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이미 지금 2024년도에 어떤 현실들을 이미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문학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때로는 굉장히 예언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네거티브 이미지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나타나셔서 이사야라든가 또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많은 그런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를 들자면 코뿔소가 당하고 있는 것과 같은 삶을 너희들에게 살게 하기를 원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과 비전, 희망과 소망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다. 미래와 소망, 미래와 희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비록 작가는 그 시대의 어떤 그 실존적인 상황, 불안한 상황을 가지고 코뿔소로 그 시대를 얘기하고 그 시대의 동시대인들을 표현했다면,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이거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고자 애쓰고 참회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코뿔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카프카가 얘기했듯이 어떤 한 마리의 등이 딱딱해진 갑각류의 벌레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코뿔소, 그죠? 한쪽을 향해서 저돌적으로 돌진하는 그러한 비인격적인, 무인격적인, 영혼이 없는 돌진하는 개체로서의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오네스코의 표현대로 하자면 우리는 코뿔소처럼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어떤 욕구 만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그런 꿈을 실현하고자 돌진해 나가는 코뿔소로 변해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래, 작품 속에 보면은 코뿔소는 하나의 전염병이 아니냐,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체험한 것처럼 그런 어떤 유행적인 전염병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영혼이 없는 그러한 어떤 개체로 시대를 무지막지하게 돌진해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모습,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이 되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대를 우리 자신부터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 가서 결국에는 이 지상과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실현해 나가고 그 삶을 사는 그 기독교적 실존을 맞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오네스코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곧불소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음성과 함께 이제 맞이하는 대강절과 또 성탄절 정말로 뜻있고 구원의 은총이 넘치는 시간들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